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학수쌤입니다. 오늘은 사회과학 현상과 수학의 연역적 공리체계의 대단원 2 수학의 이론적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단원인 명제와 한정사 부정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제끼리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공리, 규칙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P라는 명제가 T4, true, false일 때 각각 부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F, T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AND는 P and Q가 동시에 성립하려면 둘 다 true가 될 때만 true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키가 170 이하고 여드름 개수가 5개 이하다 이랬을 때 이게 동시만족을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사각기호거든요. 그래서 동시만족할 때만 true가 되지 한 개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한 규칙으로 보입니다. 그죠? 세 번째, 또는에 대한 결합자인데요. 또는은 기호를 이렇게 쓰고 한 개만 만족해도 되죠. 그래서 true가 한 개 이상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 true가 되고 나머지는 false가 된다고 일단 규칙으로 받아들입시다. 자, 이면에 대한 진리값인데 수학에서 가정이 false일 때는 결론의 진위에 관계없이 항상 true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와 진리집합으로 보면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가정하고 결론이 전부 다 true일 때 그때도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외울 수 있을 것이고 요때만이 이제 false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정사 이야기 드릴 텐데, 우리 토론을 진행할 때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때 전체 집합이 이제 인류가 되는데, 전체 집합을 감안할 때 우리는 모든 x에 대해서 x는 죽기 마련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표현, 전체 집합이 모든 x에 대하여를 우리는 이제 전체를 칭한 데서 전칭 기호라고 하고 얘를 all x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all의 a를 상하 대칭한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x가 죽기 마련이다, 죽는다라는 것, 1번이 죽는다, 2번이 죽는다, 이런 형태들을 각각에 대한 조건에 대한 기호를 함수로 이렇게 px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x 이러면 이제 전칭 기호 규칙에 따른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이것도 전체 집합이 이제 인류가 될 텐데, 죽기 마련인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존재한다랑 같은 말이고, 적어도 하나의 x가 존재함으로써 x는 죽는다. 적어도 하나의 x가 존재함으로써 px다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떤 for some x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exist, there exist 이의 좌우를 대칭한 기호로, 좌우로 이렇게 대칭한 기호로 존재성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의 성질도 있지만 연소감수 성질 있죠. 혹은 최대차수 성질, 그 다음에 중간값 정리, 그 다음에 미분단을 해서 평균값 정리,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모든가 어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F가 6의 배고간 AB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면 어떤 C랑 D가 AB 사이에 존재해서 모든 X인 AB에 관계없이 FC가 제일 작고 FX가 이미 있고 FD가 각각은 작은, 이것도 존재랑 모든에 섞여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 정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든가 어떤에 대한 명제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 교육과정 안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죠? 중간값 정리도 그렇고 평균값 정리도 그렇고 다 이런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핵심적인 증명들은 전부 다 얘들을 써야지 미적분 기본 정리도 그렇고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학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단 고교 과정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이공계를 진행하는 대학생들도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대학생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은 한정사 부정규칙이 될 텐데, 모든 x에 대해서 px의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음에는 항상 쉼표를 읽겠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어떤 다음에는 이렇게 세미콜론, 보통은 such that 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서 저는 세미콜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인류가 죽는다의 부정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죽지 않는다, 죽는다의 부정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부정 규칙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부터 한 번씩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부 다 좋은 정리들인데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통상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P면 Q이다 꼴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죠 수학에서. 그래서 P면 Q이다의 실제 부정 명제는 어떻게 되냐면 P이고 Q가 아니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증명을 해보면 방금 했던 규칙 그리고 공리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PQ에 대한 시스템이 총 2의 제곱기가 생기죠. TTFF, TFTF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이면에 대한 진리값은 가정 결론이 true일 때랑 가정 false일 때가 전부 다 true라고 했었고 나머지 F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부정은 우리 가로 1번에 의하면 서로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P이면 Q이다의 부정에 대한 진리값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애초에 P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Q를 뒤집어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FT, FT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에 대한 AND 결합자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동시만족이기 때문에 둘 다 true일 때만 true고 한 개라도 false가 있으면 다 false가 되니까 이렇게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냐면 FT, FF 다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증명이 됐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1은 증명이 됐고요. 정리 2. 그래서 이제 외워주세요.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P이고 not Q이다. 이건 이고라는 뜻이라 했어요.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대우법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집합 단원에서 대우를 그냥 받아들이고 가죠. 하지만 우리가 증명을 또 함으로써 좀 더 기억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쌤이랑 한 번 더 보면 가정이 false일 때는 무조건 true라고 했고 가정 결론이 둘 다 true일 때는 true고 그 다음에 2배의 경우는 F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not Q는 실제 Q의 시스템에서 서로 뒤집어 준 것이고 P 시스템에서 서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not Q면 not P다의 진리값을 살펴보면 가정 false일 때는 둘 다 true가 될 것이고 그다음 가정 결론이 TT일 때는 T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F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T, F, T, T가 다 같아졌기 때문에 또한 대우법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3번. 이것도 되게 유명한 정리인데요. P이면 Q 또는 R을 증명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P이고 Q가 아니라고 했을 때 R일 수밖에 없음을 보이면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진리값을 살펴보면 이제 PQR이 총 2의 세제곱계가 있겠죠. 그래서 P가 4개, F 4개, Q가 T 2개, F 2개, T 2개, F 2개, R이 T, F, T, F, T, F, T, F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를 다 케이스 분류했고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위해서 일단 5월부터 먼저 따져주면 5월은 하나만 true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2개나 있고 1개 있고 1개 있고 true가 여기는 없죠. 여기 true 2개 있고 1개 있고 여기 1개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F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월에 대한 최종 진리값입니다. 그럼 P가 여기 있었고 이제 5월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면에 대한 진리값은 가정 결론 TT일 때는 T, TT일 때는 T, TT일 때는 T, TF일 때는 F였죠. 가정 F면 전부 다 진입 관계없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진리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P이고 not Q인데요. Q가 있었으니까 not Q를 선택을 해보면 다 뒤집어가지고 바꿨어요. Q, 이 라인을 다 뒤집어서 표현을 해줬고, AND에 대한 진리값은 둘 다 true일 때가 true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다 떨어졌고. 그래서 최종 AND에 대한 진리값이 나왔습니다. R은 그대로 여기 복사 붙여넣기해서 이제 썼고, 이면에 대한 진리값을 최종적으로 우리 빨간색 살펴보면 가정 false일 때는 무조건 true니까 됐고요. true일 때는 또 true가 되고, true false니까 이제 false가 잡힐 것이고, 가정 false가 되니까 다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P이고 not Q이면 R이다의 최종 진리값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TT 같고 F 같고 같은 라인에 같은 상황에 다 1대1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증명할 때 쓰이는 방법으로 나중에 실수해서 쓰겠습니다. 정리 4번 기루법. 저는 기루법으로 증명하는 걸 매우 좋아하고 실제로 논문도 혹은 난제도 기루법으로 많이 풀고는 합니다. 더 좋은 풀이가 나올 때도 있고, 물론 간접 증명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됨을 보인다라고 교과서에 돼 있지만 사실상 이건 올바른 소리라고 할 수가 없고, 뭐 P이면 Q이다 꼴도 되고, 모든 X에 대해서 PX 꼴도 되고, 뭐 하여튼 모든 명제를 다 통으로 우리가 라지 P라고 했을 때 이 기루법 P가 참임을 증명할 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부정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반은 먹고 간다. 뭐 말이냐면 원명제를 부정만 제대로 할 줄 알면은,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사실들, 성질들로부터 트루인 논증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얘를 잠깐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이렇게 하는데, 뭐 삼각형이 180도다, 180도가 아니다, 뭐 또 괜찮고, 혹은 1이 1보다 크다도 괜찮고, 어쨌든 어떤 R이란 것과 나달이라는 게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얘가 T면 F고 얘가 F면 T이기 때문에 동시 만족일 때 무조건 false였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false가 나오고 가는 방향이 다 true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가로 4번 이면에 대한 진리값 한번 살펴보면 결론이 false가 되는 거죠. false가 되는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아까 R and not R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면이 이제 가는 방향이 다 true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면에 대한 진리값이 true가 되는 쪽은 이쪽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아까 not P라고 설정했던 이 부분이 false가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더 보면 지금 얘가 false가 떴잖아요. 그리고 이면에 대한 가는 방향이 지금 true가 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웠지만 이 부분에 not P라는 명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아까 진리 테이블 4번에 의해서 F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not P가 F라는 소리는 P가 뭐라는 소리예요? 참여된다는 소리죠. 그게 바로 기루법의 논리입니다. 부정을 취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false가 뜨면 원명제가 true다라고 결론 내리고 가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함수도 이제 부정을 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함수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y 값이 오로지 하나만 대응될 때를 함수라고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제 생각해 보면 임의의 정의역상에서 x1, x2를 들고 왔을 때 if x1, x2가 같으면 fx1과 fx2가 같을 때를 우리가 함수의 첫 번째 조건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함수 조건은 정의역상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y에 속할 때를 대응이 돼야 되죠. 그래서 대응성이라고도 하고, 이 두 개가 이제 함수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사실 함수가 뭔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을 때는 부정을 취해 보면 개념이 좀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not을 취해 보겠습니다. not을 취해 보면 아까 한정기호 부정 규칙에 의하면 임의는 어떤으로 바뀌죠. 그래서 어떤 x가 있어가지고
P이면 Q이다 이 부정이거든요. 자, 한번 증명한 걸 보면 이 상태인데 얘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x1, x2가 있어서 P이면 Q이다 꼴의 부정입니다. 맞죠? 아까 P이면 Q이다 부정은 우리 정리 1번이었나요? 정리 1번에서 좀 외워달라고 됐지만 P이고 not Q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P이고 not Q로 얘를 처리하게 되면 x1, x2가 같지만 fx1과 fx2가 다르다가 유일성에 대한 부정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호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림으로 보면 별게 아닌 게 x1하고 x2가 이제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문제집에도 많이 봤지만 양다리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fx1과 fx2가 함수값이 이렇게 다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x1, x2를 지금 찾아냈잖아요. 적어도 하나 이상 찾게 되면 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가 안 되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존재성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도 한정사 부정규칙 아까 우리 5번을 쓰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의 부정이니까 어떤 사람이 죽지 않는다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어떤 x가 있어가지고 y가 있을 때 f에 걸리는 값이 y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도 되고 아예 함수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죠. 그러면 fx가 y에 대응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이런 것도 함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존재성도 함수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대1 함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고교 과정의 1대1 함수는 정의도 뭐 시험에도 수능에도 많이 출제되지만 x1, x2 임의로 들고 왔을 때 x1,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근데 얘의 그 실제 부정을 한번 취해보면 실제 의미는 저는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 어차피 대우를 우리가 방금 증명했잖아요. 정리 2번에서. 그래서 얘를 대우로 취하게 되면 어차피 같은 명제거든요. 그래서 이미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가 같으면 x1, x2가 같다가 1대1 함수의 정의로 채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그럼 실제로 1대1 함수가 아니다가 뭐냐 했을 때 한정사 부정규칙 가로 5번에 의하면 모두는 어떤으로 바뀌고 세미콜론 such that 이 녀석이 아니다죠. 결국 P면 Q이다 꼴이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어떤 x1, x2가 있어서 P이고 Q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x1, x2가 특정하게 찾을 수가 있어 가지고 fx1과 fx2를 걸었을 때 이게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모인 다리라 해서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확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다는 이렇게 기호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위로의 함수. 그러니까 공력과 치역이 같은 함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동시만족할 때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위에 정리 6번하고. 위로의 함수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치역을 우리가 집합에다 걸어서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얘가 fx 바 x가 x일 때로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만 담아놓은 것을 우리 f 라지 x라고 합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공력이 있다면 치역은 공력의 부분 집합이 될 텐데 실제로 공력과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는 집합적으로 같다는 얘기는 서로 부분 집합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만족하지만 위로의 함수가 된다는 소리는 이것도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요건이 어디서 먹히냐면 여기서 먹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면 결국 y가 치역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미 y에 대해서 정역상의 어떤 원소가 y에 의존해서 존재해서 fx 이꼴 y 이꼴로 만들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위로의 함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증명해보면 우리가 집합으로서 서로 부분 집합 관계는 이 앞에 있는 y의 임의의 모든 원소들이 도로 fx 치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분 집합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고 원소 소관법으로 그러면 이제 임의 y에 대해서 y가 f 라지 x에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x가 있어가지고
y 이꼴 fx로 표현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조건제시법 뜻이. 그래서 이미 y에 대해서 어떤 x가 있어서 such that fx 이꼴 y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로의 함수의 이제 정의로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의 함수를 이렇게 정의로 채택했을 때 위로의 함수의 부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여기서 한정사를 쓸 수가 있죠. 부정규칙을. 아까 얘 정의를 이렇게 내렸잖아요. 이미 y에 대해서 어떤 x가 있어서 fx 이꼴 y라고 쓸 수가 있을 때를 부정한다는 것은 프루프를 해보면 우리 가로 5번 모드는 어떤으로 바뀌고 이 녀석 뒷문장이 다시 이제 대가로가 쳐지면서 이 녀석의 부정이 뜬다는 얘기인데 이 녀석의 부정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가능했었잖아요. 가로 6번을 쓰게 되면 이미 x에 대해서 이 녀석이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fx 이꼴 y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임이랑 적당한의 위치가 바뀌면 해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y라는 원소가 빵 있다. 모든 x에 관계없이 fx 이꼴 y를 만들어내지 않을 때를 우리는 위로의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이런 게 있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뭐 다 받아들일게요. 그럼 한 개가 남을 때 이건 위로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명제를 만족하는지 살펴보면 어떤 y라는 걸 찾아내면 되는데 그 y가 누구냐면 특정한 y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 x2, x3, for all 모든 x에 관계없이 fx를 걸게 되면 그 값이 y랑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위로의 함수가 아니다의 정확한 기호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유기함수인데요. 유기함수는 별게 아니고 fx가 그 위아래로 이제 더 큰 수, 작은 수가 있어서 그 안에서 놀 때 이제 fx라고 유기함수라고 하는데 이걸로도 많이 또 논쟁을 예전에 수학 고수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면 이거는 이게 맞아요. 그죠? 그 유기함수라는 것은 이제 forSum이 먼저 들어가느냐, 임의가 먼저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논쟁거리였는데요. 사실은 그 이 위치가 바뀌면 안 되고 어떤 m이라는 엄청 큰 뭐 양의 실수라 해도 상관없고요. 어떤 실수가 있어가지고 모든 x 정액상에 관계없이 뭐 실수 전체로 봐도 되고 fx가 m에 바운딩 될 때를 뜻합니다. 그럼 이 녀석을 부정을 취했을 때 우리가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면 모든 m에 대해서 이 녀석의 부정이다가 어디 6번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이 상황을 돌려버리면 어떤 x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또 부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부정은 실수 3부법 때문에 fx 절대값이 m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유기함수가 아니다가 되는 건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기함수 아닌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유리함수죠. 그러면 그 유리함수는 임의로 그 실수를 이렇게 던졌을 때, 뭐 예를 들면 m이 이렇게 잡히면 x를 m에 의존해서 여기에서 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x. 그래서 fx의 절대값이 m보다 크게 지금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작게 예를 들면 m을 더 크게 이까지 m을 임의로 던진다 해도 그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또 x를 하나 다시 택할 수가 있죠. 여기에 택해서 fx가 m보다 크게 만들어 계속 이런 식으로 m 의존해서 x를 땅땅땅 테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유계가 아니다라고 지금 해석이 딱 되죠. 기호적으로. 그래서 유기함수는 이렇게 정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또 엄청 유명한 거죠. 연소함수인데요. 입실론 델타 논법인데 얘도 사실 입실론 델타 논법이 어려운 게 그 이 기호의 해석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을 또 많이 생략하시기도 해요. 엄청 유명한 유튜버들 있죠. 뭐 레이 수학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냥 이거를 통상 뭐 사실 교과서에서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학 교재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빠뜨리고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 필히 필요합니다. 뭐 수열 판정법 할 때도 필요하고. 무튼 연소함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형식적인 기호로 쓰게 되면 이미 입시론 양수에 대해서 어떤 델타라는 게 양수로 존재해서 모든 x에 관계없이 x랑 a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게 되면 fx랑 fa의 거리가 입시론보다 작다가 연소함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우리 한정사 부정규칙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증명을 한번 보시면 그럼 이 녀석은 임의는 적당한으로 바뀌고 이제 뒷문장 전체가 낫으로 이렇게 붙겠죠.
이게 6번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다시 이 상태에서 5번을 쓰게 되면 for some은 또 임의로 바뀌고 뒷문장은 전체 중괄호 치고 not을 취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시 6번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고, 5번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다시 이 상태에서 for이 있으니까 6번을 사용해 가지고 한 번 더 for some x가 있어서 이 녀석에 또 부정을 취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녀석 형태가 P이면 Q이다 꼴이기 때문에 우리 정리 1번에 의하면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P이고 not Q다가 부정 명제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떨어지고 P이고 not Q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입실론보다 작다의 부정은 실수 3분법에 의하면 입실론보다 같거나 크다가 될 테니까 결국은 연수함수의 부정은 정확하게 이 명제가 된다는 걸 아시죠?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입실론 제로를 딱 찾을 수 있어서 델타, 이미 델타랑 관계없이 이게 때에 따라서는 n분의 1처럼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 녀석에 의존해서 xn이라는 걸 찾아내가지고 xn하고 a의 거리가 이미 델타보다 뭐 델타가 이제 n분의 1로 이렇게 잡혀도 상관없는 거죠. 이거 fxn과 뭐 이게 이제 수열 판정법의 대표적인 아이디어인데 얘가 입실론 제로보다 같거나 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지금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만 잘 돼도 사실은 수학에 반 이상은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거는 뭐 비단 사실은 고교 과정, 대학 과정을 떠나가지고 수학을 한다면 이 부분을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다 명제가 해석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시 좀 새로 찍도록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실수의 공리 체계를 통해 가지고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같이 공리로. 감사합니다.